대구 지금 분양가가 엄청나게 높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당 분양가 너무 급격히 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입주 물량 평균 수요보다 40% 높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더 올리고 있다. 즉 수요 공급 때문에 오른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일단 분양가는 때려 올리고 보자. 시세 올려놨으니까 분양가 엄청나게 올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분양가는 엄청 올리고 있지만 미분양이 많이 나고 있다. 청약 열기 쉽고 당점 가점 커트라인도 뚝 떨어지고 있다. 줍줍 열기마저 꺼진. 대부분 줍줍에는 선동 세력들이 많죠. 뭐예요? 일단은 대행사나 이쪽에서 어차피 포기해도 청약 통장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쟁률을 엄청나게 높이기 위해서 사돈에 8촌에 막 다 불러서 올려놓는데 실질적으로 줍줍 경쟁률 가지고 막 뜨겁다라고 말하는 건 사기라는 거죠. 줍줍이란 건 뭐다? 실질적으로 미계약이다. 미계약. 미분양 나기 일보 직전인 미계약을 줍줍이라고 하죠. 말이 좋아 줍줍이지 엄청나게 좋은 걸 줍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이 먹다 버린 거다. 청약통장까지 포기해 가면서 갖다 버린 게 줍줍이라는 거죠. 1순위 6.4대 1이래요. 굉장히 낮은 거죠. 보통 4대 1 미만이면은 청약 실패라고 봐야 되죠. 미달 속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규제도 강화됐고 걸리는 건 많은데 분양가만 저렇게 때려 높여 놓으니 누가 분양을 받겠냐. 1, 2순위 청약 미달이 나고 있다. 26곳 중에서 7곳에서. 그럼 또 여기다 막 댓글 달아가지고 난리 치겠죠. 저기는 뭐 핵심 지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난 거다. 핵심 지역은 아직도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심 지역 아닌데도 잘 됐었죠. 문제는 뭐예요? 이미 대구는 투기 과열지구만 지정됐다가 조정대상 지역 지정되고 수성구는, 그리고 나머지도 뭐 더 많이 늘었죠. 규제 지역이. 그러면서 외지인 투자나 뭐 이런 것들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요? 지금 규제 풀어달라고 해요. 미분양 속출이라고 또 투기 들어가라고요. 규제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침체되고 있다 하는데 침체돼서 지금 요거예요. 이렇게 됐다가 요만큼 됐는데 무슨 이걸 풀어주라고 해요. 적어도 뭐 화폐가치 하락으로 잠정적으로 상승한다고 칩시다. 물가 상승분 고려해서 이렇게 상승한다고 쳤을 때 여기까지는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해제해야지. 저기서 정신 나가게 해제하면은 무슨 꼴이 난다? 재작년에 부산, 그 다음에 고양, 남양주 해제했다가 무슨 꼴이 났는지 다 나오고 있죠. 저기서 저걸 해제한다는 거 자체가 가뜩이나 송, 김 이런 분들이 지금 막 규제 완화해가지고 정부랑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것까지 받아버리면 굉장히 의심을 살 수 있죠.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고. 그런데 침체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화하게 되면 가격 정상 돌아갈 때까지 두는 게 맞는 거죠. 매수 심리 반토막이죠. 달성 구내 1억 이하 아파트 동났다. 자, 3억 이하 양도세. 두 번째는 취득세. 요거 문제였죠. 그런데 서울 수도권이랑 광역시까지는 조정대상 지역 양도세는 벗어난다 하더라도 취득세가 1억 이하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주택 중과를 안 한다. 그러니까 저거 가서 사고 있는데 요거 빨리 규제 안 돼요? 1억 이하면은 지들끼리 돌리다가 1억 넘어가는 시점에 잡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 두면은 저렴한 아파트는 서민들이 살아야 되는데 저런 거 규제해가지고 주거 안정시켜야 되죠. 자,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이만큼 오른 거죠. 최고가 찍는다 하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떨어지다 오른 경우도 있고, 다주택 투기꾼들이 저런데 마구 들어가도록 두면 안 되겠다. 어때요? 전세가 올려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전세가 안 오르면 매매가 떨어지는 거. 이렇다. 왜냐면 지돈 안 쓰기 때문에. 읍면지역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죠. 그래서 이런 거 사고 있다. 저런 악법들을 왜 그대로 두고 있냐. 3억이면은 서민들이 갈아타기 할 때 사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이 저런 걸 쓸어가 버리면은 피해가 크죠. 저런 것들 빨리 규제 안 하냐. 왜 규제가 어느 순간 김현미 장관 이후 김현미 장관의 핵심이 수요 억제였죠. 그 다음에 변창흠 장관 넘어가면서 공급으로 바뀌었는데 공급은 하되 수요 억제도 계속 같이 들어가야죠. 지난 15년간 서울에서 절반 이상을 다주택자가 가져갔다는데 이제 그게 지방으로 퍼지고 있는 건데 저런 것들 빨리 억제하고 규제해야 되죠. 자, 그래서 공시가격 1억이 넘더라도 다주택 같은 경우 취득세 내더라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올랐는데 멈췄다 금방 또. 왜 매수 심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느냐. 다만 더 지방으로 퍼지기 전에 빨리 막아야 된다. 자,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보면 어때요? 변동률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 지수는 선행이 아닙니다. 항상 후행이에요. 집값이 떨어져도 상승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 전세가 같은 경우는 이미 10월부터 하락하고 있었지만 지수상으로는 12월부터 떴죠. 그래서 지수는 항상 후행하고 있다. 거기다 청약까지 떨어지고 있죠. 보통
분양가 상한제를 왜 하냐? 집값이 요 정도에서 형성됐는데 분양가 올리고 따라서 집값 올리고 또 따라서 분양가 올리고 따라서 집값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렸는데 청약이 식어버리면 안 되죠. 집값 올리는 이유가 없죠. 언론에서 왜 저렇게 집값을 띄우냐? 왜 청약 시장 식으니까 대구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 언론의 원픽은 건설사. 집값 왜 올려요? 집값 올리면 건설사들이 처먹는 게 많고 또 뭐예요? 경쟁률이 높아진다. 그런데 청약 시장이 식었어요? 분양가가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더 올려봤자 남을 거 없죠. 그러니까 저런 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집값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야지 언론이 신뢰도를 좀 찾겠죠. 왜? 위험한데 지금 세계적으로. 자,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집값 떨어지고 있는 것들도 슬슬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요만큼 거품 꼈으니까 요만큼 떨어져야죠. 여기도 요만큼 꼈으니까 요만큼 떨어져야 되고 요만큼 꼈으니까 요만큼 떨어져야 돼요. 침체예요? 침체는 침체인데 규제 지역을 해제할 만큼의 침체냐? 요만큼 안 떨어졌는데 왜 아직 벌써 해제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요 가격에서 안정시키겠다 그 얘기지. 자, 외지인 매매 거래량 작년 말까지 하다가 올해 쭉 줄었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법인이 쭉 사가지고 쭉 팔아치우고 이때부터 양도세 올라가고 법인 양도세 올라가고 하니까 이 전까지 다 어떻게든 뛰어가지고 처분하고 살 이유는 없다. 처분하느라 바빴을 뿐이지.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역시 반짝이지만 전반적으로 침체죠. 3월 5월에 왜 반짝했을까요? 요때 공시가격, 요때 보유세 인상 직전이죠. 이때 빨리 증여성 거래로 처분을 했다. 30대, 20대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매물 어때요? 맨날 매물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 여기도 최근에 조금 줄은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런데 어때요? 여기는 서울도 이러다가 조금 준 거고 수도권도 다 이래요. 근데 왜 다른 데는 맨날 매물 잔금 이야기하는데 대구는 물량이 쌓인다고 할까요? 물론 1월 1일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쌓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도 조금 줄었으면 막 매물 잔금이다 난리를 쳐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집값 좀 낮춰야죠. 그래서 분양가 좀 낮추고 완판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 더 오를 이유 없죠. 자, 분양도 엄청 남아 있습니다. 공급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분양이 이만큼 남아 있다는 거 벌써 미분양 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기다리시면 된다. 할인 분양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미분양도 쭉쭉 늘어나고 있고 준공후 미분양 해소되고 있지 않다. 공급 폭탄의 곡소리라고 하는데 공급 폭탄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이미 공급 폭탄 전부터 곡소리죠. 왜? 여기 이제 더 오를 수가 없으니까. 입주도 자 내년 내후년 계속 입주 폭탄이고 올해에도 아직도 만세대가 남았습니다. 여기는 공급 부족으로 오른다는 말도 못하죠. 여태까지 서울 수도권 이런 데 공급 부족 이야기하지만 말도 못한다. 오히려 그러면은 22년 23년 공급 부족이라는데 이미 이때는 공급 부족이었는데 왜 올해부터 벌써 이렇게 날까요? 답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지. 자, 상하 호텔업계 비상이다. 왜? 이미 경제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울산 뭐 이런 데 막 오른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물론 코로나 터질 때보다는 좀 살아났지만 그 전부터 조선업은 계속 죽어가고 있었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서 힘들어지는 점도 많은데 거기다가 이미 실업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쪽 방면에서 그 자족시설들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른다. 이상하죠.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뭐예요? 장난질 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담합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중대형 상가 공실률 20%인데 울산이 올라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세종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죠. 대구도 따라가고 있다. 요런 지역들이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지역들인데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른다는 지역들 진짜 위험한 거예요. 호텔 업계는 뭐 말할 것도 없다. 코로나 직격탄이죠. 그나마 해소됐다고 해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살아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예전에 한 4번 가던 걸 한 번은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4번 가면은 대구 갈 수 있겠지만 한 번 가면은 대구를 갈까요? 대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관광 도시들은 많잖아요. 강원도 쪽도 있고 제주도 쪽도 있고 그러니까 막 그런 데는 코로나 살아났다고 막 띄우고 막 그 난리 치고 있는 건데 당연히 안 좋다. 대형 호텔 업계들도 저렇게 당하고 있어요. 수익형 호텔 사시면 망합니다. 수익률 7, 8% 나온다고 하는 거 나중에 내 재산이 7, 8% 남을 수 있어요. 잘못 샀다가 세금 떼고 계속 유지비 나가고. 결론 분양가 너무 높였죠. 그리고 이 분양가를 높이는 계기가 됐던 것은 뭐다? 집값이다. 그래서 대량 분양 앞두고 집값 계속 높이고 있었던 거다. 결국에 규제 강화되고 규제 지역 되니까 미분양 나오고 있고 청약 경쟁률 떨어지고 있고 가점도 떨어지고 있죠. 대구가 먼저 나왔는데 전매 금지 시켜버리면은 분양권 살 마지막 기회다. 앞으로 분양권도 안 나와서 진짜 힘들다. 이게 아니라 청약 시장에 들어오는 분양권 투기 수요들이 대거 빠지면서 경쟁률 떨어지고 가점 떨어질 것이다. 그 해당 지역이 지방광역시랑 서울 수도권이었죠.
그리고 대구가 먼저 나오고 있다. 왜 그러겠어요? 광역시의 청약 경쟁률 높다는 지역들 보면은 다 분양권 투기 들어가려고 그 난리 쳤었다. 투기꾼들 몰려가지고. 근데 지금 다 막히니까 받아봤자 뭐예요? 줍줍하면 뭐예요? 나중에 전매 제한 때문에 잔금 내고 한참 있다 팔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